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미국에서요, 기차를 타고 출근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가지 중에 1가지를 고르게 했습니다. 첫째는 평소처럼 행동하기. 둘째는 그냥 조용히 앉아있기. 셋째는 낯선 사람과 말을 해보기. 실험 전에는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앉아있기를 가장 선호했다고 합니다. 막상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요, 낯선 사람과 대화하기를 가장 즐겁고 만족스러운 경험으로 꼽았다고 하는군요. 믿을 사람 하나 없는 세상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마는, 그래서 점점 낯선 사람과의 대화를 꺼려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해보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도 어쩌면은 처음에는 모두 낯선 사람이었는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자, 이제 조금만 있으면 5월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보시면 어떨까요? 구창모입니다. 문을 열어.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수요일의 편지 손님, 동포 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용필 대표라면 이 3가지 중에 낯선 사람하고 말 걸기, 네. 당연히 선택하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여기는 앞서 말씀드린 건데 미국에서 기차를 타고 가는 네네. 사람들. 네. 미국은 워낙 장거리다 그렇죠. 보니까 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저희들은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문에 버스를 많이 이용했어요. 네, 버스 타고 다녔죠. 예, 지금은 이제 지하철 많이 타는데, 네. 근데 버스에는 꼭 안내양이 있었어요. 맞아요. 안내양이 있었고, 아침마다 학생들이 밀려들고, 그렇죠. 그냥 아침 좀 만원 버스였죠. 했죠. 그러니까 안내양이 혼자서 그거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저는 그때마다 이제 제가 나서서, 오, 네. 나서서 대신 요금도 받아주고, 어이구, 네.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 오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말도 걸어주고, 네. 그렇게 하면서 아주 유쾌하게 학교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나요. 아. 그러니까 나중에 안내양이 너무 네. 고마워서, 1년치 제가 탈 그 토큰인가요? 그때는 이게 네. 종이로 만든 거였거든요. 네, 버스표. 버스표를 네. 갖다 주기도 했었습니다. 아, 정말 좋은 일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 말 걸기를 하니까요. 네. 걸리는 게 많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네.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네, 있고, 어르신들은 또 보기에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글쎄요. 지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약간은 좀 소극적이가 되는데, 학교 다닐 때는 상당히 네. 제가 좀 활발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학교에 누군가 이제 새로 전학이 온 친구가 있다. 네. 그럼 애들은 눈만 빠끔빠끔 뛰고 그냥 그렇죠. 보고만 해요. 어떤 애인가 하고 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는 걔가 너무 쓸쓸해 보일 것 같아가지고 네. 막 일부러 가서 이름도 물어보고 네. 말에 툭툭 쳐보기도 하고 아주 이렇게 장난스럽게. 챙겨주느냐고. 네. 처음에 그러면 이렇게 말을 걸어주면은 애가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얼마나
얼마나 고마운 그렇죠. 일인데요. 그래서 정말 이 낯선 사람이 왔을 때 누군가가 먼저 이렇게 말을 해주고 네. 말 걸기를 해주면은 그것처럼 반가운 게 없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거를 많이 느껴봤습니다. 네. 특히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네. 우리 중국 동포 여러분들이 한국에 처음 와서 이제 생활하시기 시작할 때 네. 누군가가 좀 아유 어디서 오셨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걸어주면 네. 얼마나 좀 마음이 놓였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성격에서 딱 그거를 잘 할 수 있어서 동포들하고 빨리 친해지고 일을 할 수 그렇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동포들이 이제 처음에 오면은 정말 이 한국에 이제 지금 뭐 가리봉동이나 대림동에 오면은 네. 다들 이렇게 숨으려고만 하세요. 아, 낯선 사람들 보면 잘 얘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적극적으로 다가가가지고 얘기도 네. 하고 뭐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뭐 네. 이런 자꾸 하니까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네. 제가 계속 이런 활동을 하는 걸 보니까 저는 이분들이 언제든지 제 사무실만큼은 네. 아주 편하게 문이 열려 오셔서 있어서. 모든 걸 다 물어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어려울 때 있으면 뭔가 또 의존할 할 때도 있다 생각하니까 안정되게 이렇게 생활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낯선 사람들에게는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그렇죠. 상당히 도움을 크게 주는 사람이다. 네. 그렇죠. 사실 처음에 중국 동포들 오셨을 때 언어는 통하지만 네. 다른 어떤 문화체제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낯선 게 많으셨을 텐데 김용필 대표님이 큰 역할을 하셨네요. 근데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났느냐에 따라서 네. 그 사람의 거기에서의 삶이 달라진대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낯선 사람에게는 뭔가 또 목적을 갖고 접근해가지고 말 걸게 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한 뜻이 아니라 자기에 따른. 그러면 이 사람이 낯선 곳에 왔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인사도 해주고 나한테 이렇게 말걸도 해주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의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그렇죠. 의도하는 방향대로 갈 수밖에 네. 없는데 그게 이제는 그 사람의 목적하는 바에 의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때는 뭐 이렇게 낯선 곳에 가신 분들은 어쨌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곳 또 이런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스스로 또 이야기를 나누는 네.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어떤 사람이 어떤 나쁜 목적, 선한 목적이 아닌 나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네.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꽤 있으셨어요. 그러게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저 낯선 사람들한테 사실 이렇게 말 걸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저 사람은 왜 나한테 그렇죠. 말을 걸어요? 왠지 좀 한 이렇게 걸음 뒤로 갈 수 있는 경우도 네, 있겠네요. 오해를 또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는 말을 하고 싶고 뭐 이렇게 해도 못하는 또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서로 말 걸기를 함으로써 네. 좋은 인연을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기를 계속 나누다 보면은 네. 이 사람이 선한 목적으로 나를 대하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화를 하실 때는 좀 마음을 열고 오랫동안 얘기를 하시다 보면은 상대가 어떤 뜻을 가지고 나한테 다가오는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행복우체통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이 대한민국 전라북도 김제시 박영진 씨가 보내오셨어요. 4.15 총선을 맞으며 라는 글인데요. 김용필 대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즉 4.15 총선이 있는 뜻깊은 날이다. 이번 이 선거는 한국 현대사에서 획기적인 의의가 있는 선거라고 생각이 된다. 4.15 총선을 눈앞에 두고 요즘 한심하고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이 터져서 동포사회가 펄펄 끓고 있다. 지난 3월 1일 3.1절을 계기로 차이나 게이트 사건이 터진 것이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인들, 특히 중국 조선족들이 대한민국의 선거판에 개입을 해서 선거 판세를 완전히 좌우지한다는 것이다. 소가 웃다 꾸러미 터질 일이 아닐 수 없다.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이 두 마리 개 때문에
한국에서 무시당해 오던 중국 동포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세졌다는 말인가? 한국인들은 다들 바보여서 조선족들이 선거판을 쥐락펴락하게 한단 말인가? 정치에는 관심도 없고 또 선거권이 있어도 귀찮아서 투표를 하지 않는 중국 동포들이 아닌가? 4.15 총선을 눈앞에 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여론전을 벌이는 것은 불보듯 뻔한 꼼수라는 것을 삼척 동자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고마운 고국에 와서 조용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중국 동포들의 심기를 왜 자꾸 건드리는 건지 참 같은 동포로서 그저 안타깝고 원망스러울 뿐이다. 코로나19에 머리가 뻥 뚫려 정신이 영영 동망을 쳤나 봐.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의 대가는 나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저질하고 또 용속한 나쁜 정치인들에게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노예로 되는 것과 같다고 그 유명한 철학자가 말을 했었다. 선거와 투표에 관심이 없는 제한동포 유권자들은 이제부터라도 동포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또 후대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투표를 해야 한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양심을 버리는 것이지만 투표를 버리는 것은 미래를 버리는 것이다. 후대들을 버리는 것이며 또한 스스로 남의 노예로 비참한 종으로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 링컨 미국 전 대통령은 투표는 총알보다도 세고 포탄보다도 강하다고 말했다. 소중한 선거권과 투표권, 너와 나의 소중한 선거권,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투표할 때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 더욱 정의롭고 또 사랑으로 가득 넘치는 세상이 우리 앞으로 한 걸음 성큼 더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네, 전라북도 김제에 살고 계시는 우리 박영진 씨 4.15 총선을 맞으며라는 글을 보내오셨는데 당연히 뭐 김영필 네. 대표는 투표하셨죠? 네. 우리 박영진 씨의 글은 총선에 있기 전에 네, 있기 전에 했으면 아주 그냥 선거 홍 캠페인 글라도 딱이라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그래도 이 글을 읽으면서 이번 4.15 총선을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려보게 됐어요. 네. 네. 여기서 박영진 씨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김영필 대표께서 네. 이 차이나 게이트 때문에 이건 네. 아니다라고 네. 막 열변을 토하셨던 생각이 납니다. 아주 그냥 시리즈로 너무 저도 황당해서 그러는데요. 그래요. 그게 뭐 어느 조선족의 고백이라는 글이 네네. 인터넷 그러니까요. 게시판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쨌든 이렇게 짜고 해가지고 네네. 대한민국의 어떤 그 선거판을 특정 정당을 위해서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정말 이 무시무시한 그 글을 그렇게 올려가지고 이 중국 동포들이 네. 완전히 좀 그냥 화가 새가슴이 나셨었죠. 됐어요. 화가 냈지만은 네. 야 이거 참 두려움이 앞선 거예요. 동포분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 4.15 총선 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동포들이 좀 관심을 더 가질래야 또 이렇게 덜 걷게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괜히 좀 그러셨군요. 오해를 받을까봐. 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정말 아주 악질적인. 이 대한민국 땅은 우리의 땅인데 물론 우리 동포분들 중에서도 선거권을 갖고 계시지는 않지만은 네.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많이 또 갖고 계세요. 그렇죠. 뭐 네. 이렇게 해보면은 네, 고국이니까. 네, 또 재미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선거권을 갖고 계신 분도 한 15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말고 4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러니까 그 비례대표로 신청한 사람도 한 10여 명 가까이가 됐었어요. 네. 뭐 각 정당에. 네네네. 그리고 막 자기가 좋아하는 그 당을 막 지지도 하고. 네. 뭐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번 선거는 뭐 코로나19하고 좀 맞물려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네. 중국 동포 사회는 상당히 좀 조용한 선거였다. 그렇게 됐군요. 우리 지금 동포들의 투표권자가 한 15만 정도 된다고 네. 하는데 생각보다는 적네요. 그게 한 2010년도 이후서부터 많이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도 적은 숫자는 아니죠. 네. 아니, 여기 와서 그렇죠. 활동하시는 네. 분들이 대부분 한 80만 정도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 네. 그렇죠. 근데 그 15만 명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중국 동포들에게 밀집 거주하는 지역들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구에서는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아유,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거의 당락이 1000표, 2000표 정도로 당락이 네네. 결정되는 그런 데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중국 동포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6년도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아주 그냥 그 후보들이 네. 동포들 표심을 얻기 위해서 막 네.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그랬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네. 이분들이 돌아다니지도 흔히 못하고 유세를 모이지도 못하고. 못하니까 사실 좀 다소 동포들 입장에서 보거나 또 이렇게 보면은 참 재미없는 선거판이었다 올해는. 네, 그래도 참 열심히 투표에 참여해 주신 네. 우리 동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야의 노래 준비해봤어요. 나를 외치다. 새벽이 오는 소리 눈을 비비고 일어나 곁에 잠든 너의 얼굴 보면서 힘을 내야지 절대 쓰러질 순 없어 그런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는데 너 누웠었지 뜨거웠던 가슴으로 하지만 시간이 나를 버린 걸까 두근거리는 나의 심장은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수요일의 행복우체통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행복우체통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중국 흑룡강성 영안시 구소연 학생이 보내왔네요. 용서는 어려워요 라는 글인데요. 이 글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왜 용서 안 하면 안 되나요? 라는 책을 읽었다. 이 책은 유명한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의 어린 시절을 쓴 것이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어릴 때 자기가 유태인이라는 것 때문에 한 남자애한테 계속 괴롭힘을 당했다. 그러다가 중요한 건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란다. 그 애를 용서하렴. 라고 한 아버지 말씀에 용기를 내서 자신을 괴롭혔던 남자애를 용서하고 끝내는 자신의 꿈인 영화 감독이 된 이야기를 쓰고 있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을까?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남을 용서하기가 힘들지만 남을 용서해 줄 때 비로소 나도 성공으로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젠 나도 전에 나를 배신했던 나의 친구를 용서해 주고 싶었다. 라는 글입니다. 이거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가 어렵죠. 네. 근데 저는 왜 용서 안 하면 안 되나요? 라는 이 스티븐 스필버그의 책 때문에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또 유명한 또 뭐랄까요? 영화 감독이잖아요. 네. 상당히 감동을 주는 그런 책인데요. 근데 용서를 해 주려면은 상대방도 그만큼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사죄하고 용서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네.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이 아주 쉬워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인정하지 않고 네. 그러지 않으면은 좀 용서할 수가 없죠. 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네, 일이죠. 네. 상대방에서는 전혀 내가 뭐 어쨌게라고 나오면 그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회 네. 정의를 위해서도 네. 잘못한 것을 뉘우칠 때 네. 용서를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주의인데 네. 어쨌든 뭐 저도 뭐 크리스찬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네. 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또 왼뺨을 때리고도 오른뺨도 대라 뭐 이런 또 이런 말씀도 있는데 참 이게 용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경지에 올랐을 때 가능한 우리 최고의 네네.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혹시 용서하지 못해서 네. 막 힘들거나 네. 막 이거 용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뭐 괴로우셨던 적은 없으세요? 아니 저는 이 상대방이 네. 뭐 잘못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쿨하게 그렇죠. 그래 없던 일을 하자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분명히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데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좀 저도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지만은 누군가를 보면은 여전히 지금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다고 내가 용서를 그 사람도 네. 이 자기에 대해서 전혀 이 뭐 잘못이라든가 내가 반성의 하는 기미도 없고. 없는데 네. 내가 너 용서해줄게 하고 내가 찾아가서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죠. 네. 근데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뭔가 그 상대방이 내가 이런 것은 잘못했고 미안하다라고 네. 얘기하면 당연히 용서를 네.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가끔 보면은 그것도 용서할 수 없다라고 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그거는 오히려 자신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유태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 용서한 친구는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유태인들의 그 인종차별로 인해서 그렇죠. 네. 그 받는 그 어떤 그런 게 보이지 않게.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그 학살도 많이 당하고 근데 이제는 그게 뭐랄까요. 그 다른 잘못은 없는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 유대인이라는 그 하나만으로 미워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참 그 용서를 한다는 게 상당히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어쨌든 저는 아마 그 친구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깨달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스티븐 스필버그도 그거를 가감히 용서하고 또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피해의식 네. 이거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유명한 훌륭한 그렇죠. 영화 감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릴 때부터 사실 어떤 인종차별 같은 것을 네. 받고 있다 보면은 마음에 보이지 않게 어떤 서러움도 쌓이고 네.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네.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한국에도 뭐 다문화 가족이다 또 뭐 중국 동포 조선족이다 뭐 이렇게 해서 한국 사회 알게 모르게 뭐 차별받는다. 실질적으로 차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네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언론 매스컴의 영향을 받고 또 이제는 그 주변의 학생들에 의해서 막 이렇게 좀 뭐 편견에 의해서 네. 또 따돌림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그런 친구들이 많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막 놀림을 당하는 또 우리 조선족 아이들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저 그게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잘 교육시키는 게 필요하고 혹시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그런 인종차별을 범했다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내가 깨닫고 네, 먼저 손을 좀 내밀어서 내밀고 네.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는 그 상처를 입었던 사람 예? 정말 몇 해 동안 이렇게 그 상처 입던 그거를 또 확 풀어주면은 정말 이 뭔가 새로운 게 태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겠어요? 그럼요. 제가 볼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네. 쭉 이렇게 동포 사회의 어떤 변화를 보시면서 네. 이제는 그래도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 점점 처음에는 이 중국 동포하고 어쨌든 그 뭐 고용주 관계라든가 이게 개인 네. 관계로 인해서 어떤 네네. 스트레스 받을 게 있는데 이 한국 사회가 점점 이상하게 이 뭐 유튜브라든가 뭐 SNL 이런 게 하다 네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집단적인 그 혐오 표현이라든가 이런 게 더 많아졌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이 사회적 분위기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말 다 착하고 이해하고 네. 그러는데 그런 인터넷 공간에만 들어가면 그런 거에 이렇게 감염이 된다고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뭔가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네. 분위기가 있죠. 네. 그래서 큰일이에요. 참 이런 거를 고쳐봐야 되는데. 그래도 안 그러신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렇죠. 많죠. 네. 네. 그러니까 동포 여러분께서도 네. 혹여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아니야. 내 주변에 있는 누구는 너무 좋아. 라는 생각으로 좀 편안하게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네.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우리가 이게 선풀 운동도 있고 그렇죠. 또 좋게 서로 하자는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있기 것도 때문에 있고요. 네, 그런 쪽에 우리가 희망을 갖고 네. 이렇게 살아야죠. 그렇죠. 녹색지대가 불러주는 용서해줘 들으면서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는 다음 주 또 역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